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시사했습니다. 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민주당 정당 해산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불을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서풍이 오늘부터 다시 불 걸로 보입니다. 고온건조한 특성 때문에 숨어있던 불씨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213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천왕봉도 가까스로 화마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옆으로 산림청 공중진화대원들이 불길을 잡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낙엽층에서 길을 개척하며 화마와 사투를 벌입니다. 지리산 천왕봉까지 불이 번지지 않게 방화선을 지킨 겁니다.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그리고 군수색대 180여 명은 꼬박 4박 5일 동안 천왕봉 사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낙엽층도 깊고 돌산도 좀 많이 있어서 암석도 많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산청 산불이 발생한 건 지난 21일 불이 난 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불을 끄다가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졌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1,858헥타르입니다. 주불 진화 시간으로 볼 때 울진 산불에 이어 두 번째 최장 시간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경북 산불에 비해 작지만 불을 끄는데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산불 현장은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을 위한 인도가 없고 진화대원의 이동을 막는 화렵수 낙엽층과 주불을 잡았으니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복구. 경남도는 유가족과 부상자 또 그 가족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만여 명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재민에겐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주불이 진화된 만큼 그동안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책과 또 우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우리 경남도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피해 나무를 베어내는 등 피해 복구에도 나섭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부터 기압 배치가 바뀌면서 영남 지역 산불 발화 시점에 불었던 고온 건조한 서풍이 다시 올 전망입니다. 숨어있던 불씨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리산의 험준한 지형, 악전 고투 끝에 경남 산청 주불 진화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영남 지역 산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불 감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에 보이지 않는 불씨들이 있거든요. 바람 요인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부터 날씨가 산불 위험을 높이는 양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기압 배치가 서고 동조에서 남고 북조로 바뀌면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영남 지역에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풍은 소백 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잃어서 더 건조하고 온도도 높습니다. 산불이 본격적으로 번지던 지난주 초에도 서풍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산맥의 동쪽으로는 더욱더 건조한 공기가 나타나면서 이 동쪽 지역, 특히 경상권 지역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건조한 대기의 온도까지 높고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두꺼운 낙엽층 밑에 숨어있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주불은 꺼졌지만 여전히 철저한 감시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 비를 뿌렸던 꽃샘 추위는 기압 배치의 변화와 함께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에 다가서며 꽃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로 통제됐던 서산 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에서 청송 나들목 구간 통행이 재개돼 정상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저녁 7시부터 서산 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부터 청송 나들목까지 32.4km 구간 양방향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다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양방향 청송 휴게소와 영덕 방향 점곡 임시 휴게소는 당분간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된 경북 지역 산불 현장 곳곳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보다 피해를 본 이재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재난 현장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밥과 반찬을 준비합니다. 이번 산불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준비 과정이 힘이 들긴 하지만 이재민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면 춥고 그다음에 막 피곤하고 지금 피로가 굉장히 누적돼 있거든요. 빨리 현장에 돌아가시기를,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봉사자의 손길에 하루 세끼 걱정을 던 이재민들은 이런 희생이 고맙기만 합니다. 식사, 옷 관계, 여튼 샤워 관계 모든 고루고루 종합적으로 나는 생전 우리 안동 사람들 화면을 봤지 이거 처음 겪거든. 처음 겪는데 잘해줘. 산불 피해로 몸과 마음이 힘들 이재민들과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의료진들의 몫입니다. 재난 소식을 듣자마자 이재민들이 머무는 대피소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진찰합니다. 이제 산불로 인해서 많이 놀라고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두통이나 또 어깨 아프거나 또 허리 아프거나. 단체 생활에 몸은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던 이재민들은 의료진과 공무원, 구급대원들의 노고가 큰 힘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시청 직원들 또 119 구급대원들 다 보니까 너무 잘 해주시고요. 너무 힘드신 것 같고 그래도 저희는 되게 굉장히 잘 이렇게 지원을 잘 받고 있고요. 이번 산불은 물론 여러 재난 상황에서 끝까지 현장을 지켰던 자원봉사자들. 역대 최악의 산불에도 이재민을 먼저 생각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북 북부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산불이 꺼지며 주민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자체는 피해가 막대한 만큼 특별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모양의 집이 화물차에 실려옵니다. 작지만 지붕부터 창문까지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경북 북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새 집을 짓기까지 1년 동안 지낼 임시주택입니다. 임시주택은 약 33제곱미터 규모로 개별 화장실이 있고 냉난방도 가능합니다. 경상북도의 수요조사 결과 이재민 1,600여 명이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산불 발생 9일째, 잔불 정리까지 끝나며 지자체는 피해 주민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고령의 이재민들이 대피소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만큼 우선 거주 공간부터 해결할 방침입니다. 앉아 고래 너희건 자기는 좀 소더라고. 처음에는 화장실도 못 찾아다니고 애먹었어요. 그래 이제 여자 다리가 옳지 않으니까 댕기니까 이쪽에 또 가까운 데 주더라고. 임시주택 1,500곳을 설치하고 기업이나 정부 연수시설도 빌려 이재민들이 편히 쉴 공간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필품과 방한용품 18,000개를 확보하고 의료계 협조를 얻어 의료 지원도 제공합니다. 생업을 잃은 주민을 위해선 생계를 위한 부업도 찾아줄 계획입니다. 이분들을 한 2, 3일 지나면 집 옆에
가서 생활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은 농사철입니다. 집에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체육관 멀리 가 있으니까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체육관에 저녁에 돌아오고.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 피해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인 만큼 재건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북 산불로 희생된 주민들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시군은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에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고 경기 부진으로 민생의 어려움도 커지자 신속히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산불로 4만 8천 헥타르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자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기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본 사태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 진화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 리스크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관세 등 현실화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추경에 포함됩니다. 서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가 동의하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돈이 극심한 상황에서 추경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탄핵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고 여당에서는 의원 총사퇴의 각오로 탄핵 쿠데타를 막아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재가 미임명은 곧 위헌이라 판단했음에도 한덕수 대행이 그때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내리겠다,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한 대행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대행이 대통령 목 2명의 새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겁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다며 민주당 정당 예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법치도 안보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당 내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각오로 민주당의 탄핵 쿠데타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죄로 자신들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문제가 거듭 뇌관으로 떠오른 모양새인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을 놓고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미 특정 날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거나 곧 지정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부터 고성이 오갈 정도로 재판관들 사이 갈등이 격화했다는 등 평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받은 글이나 추측성 보도도 범람했습니다. 그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가 정작 변론 종결 이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생겨난 궁금증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 내부에선 대부분 근거가 없고 사실과 차이가 커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3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증인신문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평의 시간이나 연구관들에게 요청하는 검토보고서 분량이 심리 초반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쟁점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논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각자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판결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을 발표한 뒤 선고를 준비하기까지는 보통 이틀에서 사흘 정도가 걸리는데 다음 달 2일엔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르면 그 직후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과 마찬가지로 예상을 뛰어넘어 더 긴 시간 고심을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이 불투명해 헌재의 기능이 장기간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마친 뒤 2, 3주 안에 결론을 낼 거란 예측은 이미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직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퇴임 뒤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이 지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효력이 남아있어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한데 선고가 가능할지를 두고는 헌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기약 없이 미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더구나 퇴임하는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 몫이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회 몫의 재판관 혹은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과는 달리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게 다수설이고 임명을 추진한다 해도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임명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변론 갱신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기 문제를 두고 입법 전쟁을 펼치는 건 역시 퇴임 이후 벌어질 혼란을 가늠케 합니다. 법조계에선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혼란이 더 커지기 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비상겸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옥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엽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튜브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절한지를 두고도 대립했는데 재판의 쟁점을 배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60명이 넘는 폭동 가담자를 한꺼번에 기소하며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녀야 합니다. 검찰은 침입 이전 상황이나 법원 경내로 들어간 상황이 가중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변호인단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공동인지 개별인지 밝혀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검찰에서 제출한 폭동 당시 영상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의 체증 영상과 법원 CCTV, 유튜브 영상 등 크게 3종류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변호인단은 다운로드받은 유튜브 영상이 편집 등 조작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상이 원본과 같다는 걸 입증할 데이터를 확보해 증거 서류를 첨부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같은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직원이 소비자인 것처럼 거짓 댓글을 달아 제품을 홍보한 두상교정기 제조업체 한헬스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기업 중 64%가 경영에 부담을 작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8층짜리 7개 동 1,828가구 등을 조성하는 신반포 4차 재건축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해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1년 4개월 만에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갖춰놓고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류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를 중단시켰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 착수해 외국계 증권사 13곳에 대해 83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 주식을 빌리지 않으면 공매도 주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계를 갖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문 내는 시점에서 판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불법 공매도 논란이 사라지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SDS가 가동되게 되면 우리 시장의 오랜 논쟁 사안이었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오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줄어들어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공매도 재개가 얼마나 외국인 매수를 이끌어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증시 상승을 이끈 조선과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주식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고 있는 대차 잔고가 급증한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후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선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평가를 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스위스 픽트 자산운용을 포함한 다수 기관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 국내 주식 매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반년 만에 6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거래량도 5천 건에 육박한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폭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부터 줄곧 3천 건대에 머물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하지만 서울시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난달 반년 만에 6천 건을 돌파하더니 이달 거래량은 벌써 5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지난 24일 이후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 매수 문의가 끊기고 거래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제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지면서 3월 거래량은 2월 거래량을 돌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달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신학기 이사철 수요가 사라진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승인이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만큼 그간 늘어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그 전에 그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에 미친 영향은 아무래도 3월, 4월 뭐 이 정도 돼야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호제 해제와 재지정에 따른 여파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일본, 중국 경제통상장관이 협력 강화와 한일중 FTA 추진의 뜻을 모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어제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5년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 통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인 오늘 학생들이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등록 후 재휴학이나 수업 거부 움직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백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3월 말을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면서 이 안에 전원 복귀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그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연세대와 고려대, 경북대 등을 시작으로 한 의대생 등록 신청은 오늘 건국대와 단국대, 한양대 등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의대생들은 정부 방침에 불복 의사를 고수해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고 지방 국립대 의대생들도 대부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집계한 뒤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이 복귀를 결정한 만큼 앞서 정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가 일단 1학기 등록 이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도 이 같은 움직임에 갈등 상황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 총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학교육 정상화는 학생 전원 복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집단 수업 거부가 현실화한다면 의정 갈등 상황은 또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통계청이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12.3 비상겸 사태 이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난 1월에는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모두 트리플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2월엔 한층 더 산업활동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은근슬쩍 용량을 줄이는 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한국소비자원이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합니다. 몰래 용량을 줄인 9개 제품이 무엇인지 오늘 오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 신혼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특별 공급 외에도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미얀마 강진 인명 피해가 1,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진 불안 속에도 안타까운 맨손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강진 참사 속에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구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벽돌을 파헤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별다른 장비가 없어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의 화려한 사원은 지붕만 남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안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달레이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지진 여파로 구겨져 생필품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 도로는 물론 전기와 전화도 끊겼고 식수나 생필품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각국에서 급한 구조대가 지원에 나선 가운데 20대 남성 한 명이 40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얀마 강진 위력은 위성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지나는 다리가 끊기고 주택 밀집가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로 변했습니다. CNN은 한 지질학자를 인용해 이번 미얀마 강진 위력이 원자폭탄 330개가 한꺼번에 터진 것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A quake like this releases is about 334 atomic bombs. So it is devastation beyond what any of us can usually imagine.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진 참사 중에도 반군 공습을 이어가 최소 7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여진 불안의 군사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 구호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태국 방콕에서도 이번 미얀마 지진의 영향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에서 피해가 집중된 만큼 중국의 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건물 더미들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들이 잔해를 치울 때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33층의 고층 건물이 무너진 태국 방콕에서 수십 대의 장비와 소방과 군 등이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태국 정부는 날이 어두워지자 이렇게 야간 조명까지 켠 채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붕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지휘본부에 머물며 기적적인 생還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소식만 더해지고 있고 아직 70여 명이 파묻힌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는 유독 한 건물의 붕괴로 피해가 속출한 만큼 시공사인 중국 국영기업 계열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너진 빌딩은 태국의 감사원 청사 건물로 쓰일 예정으로 우리 돈 8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3년 넘게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건물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현지에선 시공 결함 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이 밖에도 건물 피해 약 2,000건을 접수해 심각한 순서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외교부는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 신고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우리 공간이 미얀마와 태국 당국은 물론 한인 사회를 통해 강진 피해 여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미얀마 만달레이의 영사를 직접 파견해 한국인 여행객이나 교민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에서 피해 현황이 파악한 뒤 생필품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직접 협상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폭격과 2차 관세를 가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윤원숙 기자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직접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2개월 시한을 제시하며 새 핵 협상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이란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재국 오만을 통해 전달한 답변에서 이란은 간접 협상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미국의 신뢰를 먼저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پرهیز نمی‌کنیم بلکه اون بدعهدی‌هاست که برای ما مشکل ایجاد کرده تا کنون باید ثابت بکنن که میتونن اعتماد رو در رابطه با تصمیمات ایجاد بکنن که امیدوارم اینم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3년 전 이란이 서방과 맺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 재가동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두 나라는 여러 차례 간접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급격히 늘려 원자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폭격과 2차 관세를 가하겠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이란 관료들이 대화하고 있다며 협상 재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도심에 한동안 사라졌던 대형 반미 벽화가 재등장하는 등 핵협상을 둘러싼 두 나라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미국의 우주산업 증강에 맞서 유럽에서도 독자적인 역량 강화에 나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 본토에서 발사된 첫 궤도 로켓이 발사 직후 수십 초 만에 추락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후 12시 반쯤 노르웨이 북극 안웨이와 우주왕, 독일 스타트업 이저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무인 로켓 스펙트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발사,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런데 40초쯤 지나 고꾸라지고 아래로 추락합니다. 근처 바다로 처박자마자 폭발합니다. 이 정도면 우주 비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스펙트럼은 러시아가 아닌 유럽 대륙의 우주항에서 발사된 첫 궤도 로켓입니다. 앞서 유럽 우주국이 수년간 궤도 위성을 발사해왔지만 대부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와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길이 28m 2단계 발사체인 스펙트럼은 중소형 규모 위성을 쏘아 올리도록 설계됐고 1000kg을 탑재할 수 있지만 이번 첫 시험 발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측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가능한 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첫 시험 비행은 큰 성공을 거뒀다며 심지어 비행 종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기까지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이번 첫 시도에 궤도 지름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실패입니다. 유럽이 우주 발사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지만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과 유럽 간 방위 관계가 악화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미국 상업우주 기업이 성장하면서 유럽의 자체적인 역량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에서 금지한 대통령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미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은 일하는 걸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고 차기 대선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3선 출마와 관련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100% 얻을 것이라면서 무력을 쓰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전날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획득과 관련해 군사력 사용을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한 적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또 군사력 없이도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언에 옌스 프레데리크 니엘센 그린란드 신임 총리가 현지 시간 30일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니엘센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 분명히 밝혀두겠다. 미국은 그걸 얻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뒤 침묵을 지켰던 배우 김수현이 오늘 전격 기자회견을 엽니다. 고 김세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고 김세론 유가족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연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지만 폭로가 잇따르자 고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교제했다고 번복했습니다. 고 김세론 유족 측은 두 사람의 SNS 대화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 김수현이 전격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김수현이 직접 입장을 내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소속사는 최근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 취재진 앞에 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생활 관련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김수현은 톱스타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출연 예능 편집, 드라마 공개 보류, 광고계 손절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김수현이 직접 나서는 전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속사는 입장 표명 이외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찬바람이 불던 주말이 지나고 오늘은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 선으로 아침까지는 쌀쌀하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이후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사이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내륙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화재 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아서 계속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0.6도 등으로 출근길까지는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구 15도, 광주 14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